오, 왔어요. 자, 어서 앉아요. 술 한잔 합시다. 자, 우리 첫 잔으로 시작해볼까? 사위 될 사람이랑 한잔 해야지. 여보, 그만 마셔요. 벌써 취했잖아요. 괜찮아요. 서로 알아가는 자리니까. 아이, 괜찮아. 이게 다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직책이 우리 딸보다 낫다고 하는데 돈은 좀 되나? 우리 수연이 먹여 살릴 수 있어? 에휴, 우리 수연이가 고생할까 봐 걱정이네. 안녕하세요. 올해 62살 김순영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글은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자 한자 적어봅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겪은 일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상견례 이야기까지. 세상살이가 늘 순탄할 수는 없겠죠. 저희 아들도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졌답니다. 어머니로서 가슴 아팠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알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졌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 주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잘 버텨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아들을 혼자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은 어느새 훌쩍 자랐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민호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공부하던 민우가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와보세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허둥지둥 민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왜, 무슨 일이니?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꼭 좋은 대학에 가서 엄마 고생 덜어드릴게요. 약속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죠.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꿈을 꿨답니다. 결국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런 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아들. 하지만 그 돈은 너가 써.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자란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아들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외로웠지만 이렇게 자랑스러운 아들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값진 것이었다고 느낍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이 직장에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봄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엄마, 제가 좀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에서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어떤 여자인데? 회사 다른 부서인데 저보다 6살 연상이에요. 이름은 한수연이고요. 어머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쁘게 생겼죠? 민우가 보여준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이 차이가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30살 아들이 36살인 여자친구를 만난다니. 하지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참 예쁘구나. 너희 둘 다 어른이니 잘 판단하겠지. 제가 걱정하는 걸 아는 눈치인지 민우가 저를 안심시키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실제로 보면 연상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자기관리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란 여전히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가끔 여자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데이트 얘기였다가 점점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갔죠. 엄마, 수연 씨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든 파스타를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 여자친구가 요리도 잘하고 좋구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들의 고민 어린 표정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결혼 정년기라 생각할 수 있겠구나.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아직 자신이 없어요. 하지만 여자친구를 놓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 서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 그렇게 2달이 흘렀고 어느 날 아들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엄마, 여자친구랑 진지하게 얘기 나눴어요.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아들의 눈빛을 보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아들이 얼마나 고민하고 결심했는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긴 하네. 하지만 내가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네,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만났어요. 상견례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준비해야겠구나. 그래, 근데 그 전에 여자친구를 한번 봐야 하지 않겠니? 네, 그럼 수연 씨랑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아들의 사랑 이야기는 예상보다 빠르게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를 준비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직 어린아이인 것 같은 우리 아들이 벌써 결혼을 한다니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후 아들의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오기로 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며 준비를 했습니다. 텃밭에서 가장 싱싱한 채소들을 골라 정성스레 다듬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도 준비했습니다. 아들 여자친구가 몇 시쯤 온다고 했더라? 아들이 거실을 서성이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쯤 온대요. 아들의 모습이 어쩐지 긴장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어머니가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으니 편하게 있다 가라고 해. 시간이 흘러 어느덧 2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아들 민우가 후다닥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여자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들의 여자친구가 현관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정하고 지적인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예쁘구나. 어서 들어와요. 수연양이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만나봐야지. 어서 들어와 앉아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한수연 양이 조심스레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님, 작은 선물이에요. 별거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마워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홍삼 세트였습니다. 정성스레 준비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내가 음식을 좀 준비했는데 같이 먹어요. 네, 어머님 음식들이 너무 다 맛있어 보여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수연 양은 예의 바르고 지적인 대화를 이어갔고 아들의 얼굴에는 계속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우가 잘해주던가요? 그러자 수연 양이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민우 씨는 정말 배려심 많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우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성실했어요. 앞으로도 잘 지내길 바래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어머,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시고 저도 딸처럼 이름 불러주세요. 그래요. 조심히 들어가요.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수연이가 공손히 인사를 하고 아들 민우가 여자친구를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그렇게 2시간 정도 지나고 아들이 돌아오자 제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수연이가 정말 좋은 아이더구나. 너는 어떠니? 아들 민우가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수연 씨는 정말 인성도 좋고 훌륭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아들 민우의 앞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들 민우와 수연이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돈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우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들 민우가 깊은 숨을 들이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수연 씨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벌써 그럴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언제가 좋으시다고 하니? 다음 주 토요일이요. 어머니는 그때 시간 괜찮으세요? 좀 이르긴 한데 그래 그렇게 하자. 제가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 엄마가 그동안 장가 갈 때를 위해 조금씩 돈을 모아두었어. 큰 돈은 아니지만 집을 구할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야. 아직 직장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아서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겠지만 기죽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 엄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언제 기죽었다 그래요? 저 기 안 죽어요. 엄마 아들이잖아요. 제 걱정 마세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근데 민우야, 수연이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래?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이서 식당을 하고 계신데요. 수연 씨 말로는 굉장히 온화하신 분들이래요. 그 말을 듣고 나니 더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수연 씨가 어머니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상견례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무엇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상견례 갈 때 뭐 들고 가는 게 좋을까? 보통은 고급 과일이나 건강식품을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고민 끝에 정성스레 기른 더덕으로 만든 더덕 정과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지만 제 정성이 담긴 것이니 좋아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상견례 전날, 저는 밤늦게까지 옷을 다리고 준비했습니다. 아들 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 아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인데 엄마가 열심히 준비해야지. 잠자리에 들면서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일은 꼭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는 평소보다 3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데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민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너는? 네, 저도 다 됐어요. 어머니, 오늘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준비한 더덕 정과를 확인했습니다. 부디 좋아해 주셨으면. 차에 오르면서 민우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 될 거예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자라준 것에 감사하며 오늘 상견례가 잘 성사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차에서 내린 후 고급스러워 보이는 한정식 집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폭풍 후 직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실내는 편안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예약한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수연이와 부모님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수연이 어머님의 매서운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것이 느껴졌고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수연 아버님은 벌써 술을 드신 것인지 원래 붉은 얼굴인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 이제 오셨어요? 수연 어머님이 무심하게 내뱉는 말에 저는 더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꾸중 듣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수연이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오, 왔어요. 자, 어서 앉아요. 술 한잔 합시다. 자리에 앉자마자 수연이 아버님이 소주잔을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자, 우리 첫 잔으로 시작해볼까? 사위 될 사람이랑 한잔 해야지. 자리에 앉자마자 수연 아버님이 민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자네 정장 백화점에서 산 거야? 민호가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 사위 될 사람은 고급 맞춤 정장을 입어야 할 텐데. 소주병을 들더니 민호에게 권했습니다. 자, 우리 한잔 하지. 민호가 당황한 듯 보였지만 공손히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수연 어머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그만 마셔요. 벌써 취했잖아요. 괜찮아요. 서로 알아가는 자리니까. 아이, 괜찮아. 이게 다 친해지려고 그러는 거지. 하지만 수연 아버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연 아버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저는 과일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텃밭만 가꾸고 있어요. 수연 어머님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농사일이 쉽지 않았겠어요. 네,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제 말에 수연 어머님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선물이 생각났습니다. 아,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직접 만든 더덕전과인데 수연 어머님이 받아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걸 직접 만드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 뒤로 대화는 이어졌지만 뭔가 껄끄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말투에서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수연 아버님이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말투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민우 씨, 어떤 일 하신다고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연 씨랑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직책이 우리 딸보다 낫다고 하는데 돈은 좀 되나? 우리 수연이 먹여 살릴 수 있어? 대답도 하기 전에 말이 끝나자마자 소주를 혼자 또 따라 마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에휴, 우리 수연이가 고생할까 봐 걱정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더 어색해져 갔습니다. 수연이가 얼굴을 붉히며 부모님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이 아버님이 한숨을 쉬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딸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우리 딸보다 직책도 낮고 자라온 환경도 많이 다르고. 수연 어머님이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말을 가로막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어머님은 갑자기 화제를 바꾸며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 결혼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요?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늦게요? 빨리 해야지. 12월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우리 수연이가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하면 좋잖아요. 그러자 수연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서두를 필요 없어요. 또 수연이 아버님이 다시 소주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어디서 살 생각이에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수도권 20평대 아파트 전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씨와 저는 같은 생각이긴 한데 이 부분은 수연 씨와 더 상의해봐야 할 것 같아요. 직장도 갖고 하니깐 되도록 회사랑 가까운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수연 어머님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그걸 왜 정하지 않았어? 당연히 서울이어야지. 우리 수연이가 평생 서울에서 살았는데 다른 데로 갈 순 없지. 민우가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직 수연 씨와 상의를.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연 아버님이 소주를 혼자 또 따라 마시더니 소주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상의를 해? 당연히 서울이지. 적어도 국민 평수는 살아야지. 제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그래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수연 아버님이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집 구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서울은 달라요. 그리고 서울의 집은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저희는 혼수로 2천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직책도 더 높고 월급도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우는 겨우 대리이지만 우리 딸은 과장이잖아요, 과장.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민우는 최선을 다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상의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형편에 맞춰 최선을 다할게요. 수연 어머님이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나저나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 웨딩을 생각하고 있어요. 친한 사람들만 초대해서 의미 있게 하려고요. 수연 아버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소규모라니 말도 안 돼. 우리 수연이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 줄 알아? 최소한 호텔에서 해야지. 수연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될까요? 수연 어머님이 수연이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한수연 아버님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뭐야, 너 지금 우리 말을 무시하는 거야.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잠깐 진정하시고 음식이나 먹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그때 새로운 음식이 나왔고 잠시 대화가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수연 어머님이 음식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순간 수연이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골에서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여긴 서울이에요. 우리 수연이가 고생하게 할 순 없어요. 수연 양의 아버님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뭐야, 그럼 우리 딸 진짜 고생시킬 생각이야? 대화는 계속해서 취조하듯 민우의 직업, 수입, 미래 계획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고 그때마다 민우와 제 대답을 무시하거나 비꼬았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연 부모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연 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젊은 사람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결혼해야죠. 저는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입니다.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결정해야 되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방 안의 분위기가 극도로 싸늘해졌습니다. 순간 수연 아버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군요.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을 데려가겠다는 거요. 됐다. 이런 집안하고는 도저히 사돈을 맺을 수 없어요. 수연아, 우리 집에 가자.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말 대꾸하지 마. 당장 가자고. 수연 부모님이 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민우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민우와 나 그리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결국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대처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민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했어. 결국 우리는 불편한 기운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며칠 동안 민우는 말없이 지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 후에도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걱정되었지만 민우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느 저녁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민우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견례 이후로 많이 생각해봤어요. 수연 씨와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눴고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실 수연 씨 부모님의 태도에 많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수연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어떻게 했는데? 민우의 눈에 슬픔이 깃들었습니다. 수연 씨는 부모님 편을 들었어요.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그러시는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보고 맞춤 정장을 입고 다시 인사드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수연 씨가 예전에 우리 회사 동료랑 상견례까지 했었는데 결국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더 충격적이에요. 수연 씨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래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술에 취해서 큰 소란을 일으켰다고 해요. 결국 그 사건 때문에 파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다른 동료한테 들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민우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민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래, 세상살이가 그렇지. 하지만 내가 그걸 깨달았다는 게 중요해. 민우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수연 씨와 헤어지기로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는 거니?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만나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것 같고 가치관 차이도 크고 앞으로 더 큰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잠시 말없이 민우를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아들아,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너의 결정을 존중해. 그러자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항상 저를 믿어주셔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와의 대화 이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에 점차 편안함이 돌아오는 것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마치 폭풍 우 후의 맑은 하늘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민우가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가운데 아들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등산 가실 거예요? 응, 날씨도 좋은데 다녀올까 해. 민우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과 함께 산에 오른 지가 얼마나 됐던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산을 오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 경치를 바라보며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때 상견례.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을 본 게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난 그날 이후로 많이 후회했단다. 엄마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것 같아서.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 부모님의 그런 태도를 보고 나니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큰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간의 결합이기도 하니까. 민우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수연 씨의 반응을 보고 우리의 가치관 차이도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잠시 말없이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 민우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 자신을 더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쓰고 싶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너를 믿는다. 산을 내려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아들의 첫 연애는 아쉽게 끝났지만 이를 통해 아들이 더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연 부모님의 무례한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은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어른이 됐어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을 만나겠죠? 가슴 한편에 작은 아쉬움은 있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털어놓으니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쑥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 역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 있다는 것을요. 수연이 부모님의 행동이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들 나름의 걱정이 있었겠죠. 상견례 때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엔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나고 보니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민우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희 아들이 이번 일을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나 봅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 민우가 앞으로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날지, 어떤 멋진 삶을 살아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도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